안녕하세요, 알파TV입니다. 자, 오늘은 정신의 탐사 과정에서 나타난 거대자기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또 제 자신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또 얻어내게 된 주관적인 결론들입니다. 저는 이제 홀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 멘탈과 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증 영역에 함입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강력한 멘탈과 체력이 필요한데 사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무협소설을 좋아하는 제 친구의 말을 빌리자면 그 주화인마라는 사자성어 그런 것들을 저한테 자주 언급을 하는데요. 그렇게 그 정파에 있는 무협지에서 봤을 때 정파에서 있는 제자들이 그 스승님을 모시다가 어떤 깨달음이나 무술의 어떤 통찰이 왔을 때 순간 그 스승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과대자기에 휩싸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파에서 나와 자기는 이제 사파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나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제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특별한 현상 하나가 반복해서 포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종합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좀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두렵네요. 이런 언급들을 하는 게. 그래서 사실 조회수가 좀 얼마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정신 영역의 깊은 곳을 관찰할 때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반복해서 제 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포착을 했습니다. 이런 게 경험을 통해서 이제 축적이 됐고요. 그 중에 하나는 깊은 곳을 탐색을 할 때는 이런 정신증적 그 증상들이 그리고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현실의 현상계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나 구설수나 또 이전에 알았던 증상들 또는 새로운 증상들을 앓게 된다든지 하는 이런 나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끌어당김의 현상들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시에 너무 꽂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스트레스로 이전에 앓고 있던 제 건강염려증이 재발되어서 또 그것을 또 건강염려증에 대해서 또 깊이 연구를 하면 그러한 증상들을 가진 내담자들이 마구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저를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 저를 방해하기 위한 그런 현상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또 공황장애 증상들이 나타나려고 이제 재발을 하려고 그런 증상들이 시작이 되려 하면 또 그런 내담자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래서 혹은 그러한 건강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고하는 또 저의 불안을 더 이제 가중시킬 만한 그러한 주변 사람들의 조언들이 쏟아지고요. 또 TV나 유튜브에서 그런 관련 영상들이 제 눈에 막 들어옵니다. 원래는 뜨지 않던 영상들이 막 뜨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구체적인 제 예에 그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예시는 되게 신비주의로 빠지기 되게 쉬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신의 영역의 탐색이 깊어질수록 그 과정에서 이런 자기애성이라든지 아니면 거대자기 이런 게 어김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등장한다는 점에 제가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주목을 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정신의 깊은 곳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명 방법이 없으므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거나 또는 이론으로 정립하려고 노력을 할수록 내가 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한 죄책감 비슷한, 그 죄책감은 아니지만 그런 것 비슷한 감정들이 생겨납니다. 당장에 이것을 중단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입을 다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심연의 영역을 하나씩 포착하고 그것을 이론화할 때마다 심리적으로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추측하기로는 프로이트가 말한 대로 그 인간의 정신에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는 이 검열관이라는 기관과 또 각종 저항의 방어기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개인 무의식과 그보다 더 깊은 집단 무의식 영역 사이에도 그러한 강력한 저항선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포착해서 상징화하고 의식으로 끌어올리려고 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때마다 심리적으로는 그것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원형적인 요소가 이런 태고의 정신에 근접하려고 노력할수록 그 원형들이 개인의 무의식에 또 개인적인 역사에 있는 그런 어떤 것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하고 이제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반적인 신경증 수준의 콤플렉스가 아닌 좀 더 증폭된 강력한 콤플렉스가 좀 의식으로 침투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이게 당하게 되면 어떤 정신증이나 심각한 신경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극심한 상처를 갑자기 받으면 이제 그 급격한 퇴행이 일어나고 정신증적 그 증상들, 예를 들어서 뭐 심각한 조울증이라든지 정신분열 이런 게 발생하기도 하니까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의 핵심인 이 거대 자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예전 제 초기 영상에서 이거를 언급했을 때 어떤 융이론을 공부하시는 분이 댓글로 원형과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줬는데 그분의 말에서 제가 힌트를 또 많이 얻었습니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또 프로이트가 아마 이런 현상을 봤다면 분명히 저를 병적으로 봤을 거예요. 또 전 오이디푸스기로 퇴행을 해서 유아적 거대 자기가 나타난 병리적인 증상이라고 아마 표현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말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는 심연의 깊은 그런 인류의 정신이나 본질이나 또 이른바 그 신비주의에서는 아카식 레코드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곳에 다가가려고 하면 개인의 무의식을 이렇게 뚫고 들어갈 때, 의식층에서부터 내려갈 때 개인의 무의식을 한번 지나쳐 와야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연히 개인 무의식층에 있는 존 오이디푸스기의 그 자기애적 공간을 통과해서 관통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심연의 탐사 중에는 거대 자기가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융의 이론상 이 원형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지식 깊은 곳에 그 셀프 원형이나 노현자 원형 등등 이런 원형들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올려지는 과정에서 그런 원형들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대극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함께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심연의 탐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또 소통을 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발휘하려고 하면 이와 반대의 그런 성향인 그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부정적인 기능이 함께 통합되기 위해서 같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증상이 저에게 나타남으로써 제 정신에는 어찌 보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나쁜 일들도 또 따라서 오는 것 같습니다. 셋째는 이건 더욱더 확실하지 않은 생각인데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남겼던 상상계와 실제계의 양면이 쌍을 이루고 있다라는 내용에서 힌트를 얻은 건데 이건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실제계 탐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반대면이자 대극인 상상계를 통해서만 관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과감하게 상상계로 용기 있게 들어간 다음에 그것을 반대로 전복시켜버리면 실제계가 드러나거든요. 이건 정신병의 메커니즘하고 같기 때문에 좀 주의를 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계와 상상계는 동전의 양면이므로 실제계적 요소가 드러날 때에는 상상계의 기본적인 원리인 거대 자기가 함께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 사이비 교주로 빠지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어찌 보면 바벨탑 신화가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거꾸로 거스르는 이런 일들이 신에 대한 굉장한 도전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올릴 때마다 이해하시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런 날은 제가 특별히 정신의 무장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또 거대작이나 또 기타 알 수 없는 증상들이 시달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거죠. 그런 거에 시달린다는 거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증상들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계획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좀 제가 시간적이나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서 분석을 받고 있지 않은데요. 분석 상담사는 그리고 분석가는 항상 자신의 스승님으로부터 자기 분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 분석 상담을 받아서 일단 개인의 역사와 개인 무의식층에 있는 것들이죠. 개인의 역사와 신화를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집단 무의식의 요소들이 해결되지 않은 개인의 무의식층들을 건드릴 때 부작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인의 신화를 한번 싹 정리를 하고 다시 정신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융이 그렇게 말했죠. 자신의 정신이 완전히 해체될 뻔한 그런 위험한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니체는 그 강을 건너가 버렸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사랑하는 부인과 그리고 자신의 의사라는 현실적인 이 직업이라는 게 현실에 또 한 발을 딛고 있고 한 발은 또 현실에 딛지 않은 채 정신증 영역을 탐색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었던 이유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신분석이 아닌 다른 분야의 책들도 읽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 체험들, 우리의 동물로서의 나,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나, 진화의 산물로서의 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축구를 좋아하니까 또 동호회 활동도 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시시콜콜한 장난 섞인 유머들도 발휘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제가 좀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혼자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하고 또 정신의 영역들을 탐색할 때는 좀 더 미친놈같이 공부를 하죠. 좀 더 깊은 영역을 생각을 하고 망상도 해보고 또 환상을 가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저도 이제 제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중구난방 그냥 막 털어놓은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이렇게 공개를 해야만 또 어떤 분들이 우연히 지나치다가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겨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말이 맞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재미로 봐주시고 또 언젠가는 제가 제 가설을 한번 완전히 깡그리 한번 뒤집을 거예요. 제가 아직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은 그 나이가 어린 만큼 이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 호르몬들이 아직까지는 좀 공격적이고 또 쾌락을 추구하고 이런 게 저의 정신을 가로막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언젠간 좀 더 나이가 지긋이 들고 이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한 반 정도 덮을 때쯤 그때쯤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서 흰 머리가 나기를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한번 제 이론들이나 가설들이 한번 싸그리 한번 뒤집혀지고 좀 더 본질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내고 생각한 것들만 제가 기록으로 남기고 영상을 촬영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말이 자기는 배운 게 없어서 또 혹은 자신이 깊지 않아서 이런 댓글을 남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아무 말이나 그냥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하나 와닿는 게 있으면 제가 굉장히 큰 참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댓글 좀 부탁드리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